어쩌면 우리 아이들은요,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때문이죠. 이른바 거대한 재편성이라고 불리는 이 변화 속에서 아이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분석을 통해 그 데이터와 해답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한 세대를 망쳤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때는 그냥 막연한 걱정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그냥 기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직시해야 할 현실이 된 걸까요? 네, 바로 이 거대한 재편성의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이 현실 앞에서 이제 전 세계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 엄청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덴마크의 연구진들이 나섰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추적한 건데 우리가 전혀 몰랐던 진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덴마크 연구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 연구는 단순히 소셜미디어 얼마나 써요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공식적인 데이터를 연결해서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방식을 썼거든요. 우선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무려 11만 5천 명. 이 정도면 거의 도시 하나를 통째로 연구한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초청장이 실제로 덴마크 가정에 보내진 건데요. 이 연구가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직접 "나 행복해요" 라고 답한 점수랑 정부가 몇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공식적인 학교 생활 만족도 데이터를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느낌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교차 검증한 거죠. 연구진은 소셜미디어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그냥 멍하니 영상 보거나 피드 내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수동적인 콘텐츠 미디어. 다른 하나는 친구들이랑 메시지를 주고받는 능동적인 채팅 미디어죠. 전자는 중독되기 쉽고 후자는 사회적인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잖아요. 이 둘을 구분해서 봤다는 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연구진들이 중독이라는 말을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르겐 소셜미디어 중독 척도라고 해서 이미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도구를 썼습니다. 중요성, 내성, 금단현상 같은 6가지 기준으로 중독 수준을 아주 과학적으로 측정한 거죠. 자,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연구는 마침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발견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성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였어요. 이 연구는 그냥 어느 한 시점만 딱 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기 전, 그리고 그 후 몇 년에 걸쳐서 웰빙 점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소녀들의 경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웰빙 지수가 무려 11%나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은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동안 4% 하락에 그쳤습니다. 소녀들과 비교하면 정말 확연한 차이가 보이죠? 자, 핵심은 바로 이 엇갈린 경로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을 쓰고 2, 3년이 지나니까 소녀들의 웰빙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소년들의 웰빙은 오히려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성별에 따라 거의 정반대의 영향을 미친 거죠. 이렇게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연구 보고서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순 없겠죠. 마침내 각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는 아주 강력한 정책적 반격의 근거가 된 겁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어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가리켜 목줄 풀린 괴물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를 세상에 알린 거죠. 그리고 덴마크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법안을 제안했는데요. 15세 미만은 아예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13세 이상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를 정책에 그대로 반영한 거죠. 그런데요, 이건 덴마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거대한 규제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접근은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끝없이 내려가는 무한 스크롤 같은 중독성 디자인 자체를 금지하고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알고리즘을 막고
심지어는 문제가 생기면 회사 고위 임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등 아예 시스템 전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고 또 전 세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덴마크, 유럽연합, 그리고 이미 관련 법을 통과시킨 호주까지 규제의 시계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이 모든 정책들은 단순히 기능 몇 개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변화예요. 예전에는 네가 알아서 조절해야지라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다면 이제는 애초에 중독을 유발하게끔 설계된 이 설득 기술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지 조치들이 과연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21세기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훨씬 더 큰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에 불과한 걸까요? 어쩌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